아, 안녕하세요, 복루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10일 오전 9시 46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더, 세 번째 이더리움, 네 번째 에이다, 다섯 번째 나스닥,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다섯 번째 나스닥,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 9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스닥과 9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구간? 대략 110에 211, 여기 선을 기준선으로 매물대 상방의 위치에 있으면 어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10, 211 기준선 기준으로 하방의 위치에 있으면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말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 어디? 110, 211 여기 구간 위에서 캔들이 있다면 재차 올라갈 것이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대로 올라갔습니다. 말씀대로 올라갔어요. 어때? 여기 구간 지지라인 뚫리니까 대폭락, 지지라인 나오고 또 여기서 지지라인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받아줬던 구간입니다. 몇 번? 네 번이나 엄청나게 티가 날 정도로 네 번이나 물량을 받아주고 올렸죠. 물량을 받아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량 받아주고 올렸죠. 물량 받아주고 크게 올렸습니다. 네 번이나 여기서 물량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뭐가 된다? 기준선이 된다. 110에 211 여기 뚫리면은 하락 시나리오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리야, 너 저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어떻게? 110에 211 위에 캔들이 위치에 있고 플러스 어떤 식으로 상승 채널 안으로 재차 진입을 하면 롱 포지션 진입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롱을 탔습니다. 롱을 탔어요. 어디서 롱을 탔냐?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을 때, 장대 양봉을 마감하고 어디 구간? 여기 구간 뚫었을 때 롱을 탔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구간에서 막혔죠? 얘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눌리고 나서 대략 여기 구간 뚫었을 때 롱을 진입을 했다. 롱 진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재차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재차 대폭락 나왔죠.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가 않을 수 있겠구나. 왜? 보시면은 이렇게 하방으로 뚫린 게 재차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페이크 무빙이 돼서 이 뚫린 게 뭐가 돼요? 페이크 무빙, 즉 트랩 무빙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여기서부터 더 크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고점을 치고 하락하는 겁니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차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재차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 대략 여기 부분에서 물량 정리했습니다. 대략 여기 부분에서 물량을 싹 다 정리했다. 왜?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복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저는 롱 포지션을 진입했지만 대략 한 약 익절로 마무리했다. 약 익절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왜? 원래라면 이렇게 하방으로 뚫리는 건 이거 제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방으로 이렇게 뚫리는 거는 복리 계획이 없었다. 얘가 재차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로 올라가다가 하방으로 뚫렸죠. 그리고 나서 재차 들어왔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간다라는 게 제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였거든요. 제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였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어때요? 노선을 방향을 하방으로 갔다가 재차 올라왔어요.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그리지 못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외의 변수다. 제 내비게이션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대략 여기 이 고점 부근, 전에 있던 고점 부근에서 싹 다 롱을 익절했습니다. 롱 익절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관망 중이다. 복리는 현재 어때요? 복리는 현재 관망 중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좀 볼 거냐면 숏은 절대 치지 않는다. 왜?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이라서 저는 숏은 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롱, 떨어지면 롱, 떨롱, 롱만 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냐? 저는 대폭락을 기다리고 있다. 대폭락을 기다리고 있다. 대략 어느 구간? 대략 100K 구간. 대략 100K 구간은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리가 생각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복리가 생각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EMA 3일봉으로 봤을 때, 3일봉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 이평선, 여기가 대략 몇 K죠? 99K네요. 여기가 대략 99K, 그죠? 노란색 이평선. 그래서 저는 대략 100K 구간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 오면은 저는 분할로 롱을 매집할 것이다. 분할로 롱을 매집할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현물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지 않는다면, 복리님 저는 업비트, 빗썸 이런 식으로 복리님 현물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변을 하신다면 롱을 타는 게 아니고, 선물을 안 하시면 롱 탈 필요 없이 그냥 현물 매수하시면 돼요. 현물 매수하시면 된다고요. 저가 매수하시면 된다. 저가 매수. 그래서 저는 지금 보는 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보는 게 다르지가 않다. 왜? 지금 빨간색 이평선 쳤잖아요. 빨간색 이평선 쳤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A, B, C로 대폭락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 B, C로 결국에는 대폭락이 나온다. 이전에 어떤 차트가 그랬는데요, 복리님? 어떤 차트가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복리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주황색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A, B, C로 노란색 이평선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처럼 A, B, C, 이때는 빨간색 이평선까지는 치진 않았지만 반등이 나오고 하락했습니다. 지금 가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가 A, 그 다음에 빨간색 이평선 B, 그리고 C로 노란색 이평선, 대략 여기가 현재 99K 그리고 100K 부근에 바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 오늘 기준, 지금 시간 기준 바닥은, 복리가 생각하는 바닥은 99K에서 대략 100K 구간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대략 어디까지? 진짜로 최대 많이 올라온다면 여기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겁니다. 116에서 118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대폭락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게 113K까지 올라온 게 고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고점으로 작용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폭락으로 내려가든 둘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시나리오는 어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폭락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99에서 대략 100K까지 하락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113K 고점을 기준으로 하락이 나오냐, 또는 복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저항 구간 116K에서 118K
고점을 기준으로 하락이 나오냐,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요. 113K가 고점으로 하락이 나오냐, 또는 여기 이 노란색 박스권 116 또는 118, 이 노란색 박스권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런 식으로 대폭락이 나오냐, 둘 중 하나일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큰 시나리오는, 복리의 생각과 관점은 결국에는 대폭락 나온다, 결국에는 큰 하락 나온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99에서 100K까지 하락하는 큰 하락이 나온다. 이게 메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메인 시나리오고, 복리야 그러면 너의 반대 시나리오도 말해줘, 반대 시나리오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딴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6에서 그냥 118K 뚫고 승천하면 된다. 여기 뚫고 여기서 저항 맞고 하락하는 게 아닌, 그냥 여기서 저항 맞더라도 뚫고 크게 올라가는, A, B, C로 크게 올라가는 경우의 수, 이 경우에서밖에 없습니다, 제 반대 시나리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대략 80에서 90%까지는 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꺾이나, 또는 올라갔다가 꺾이나, 결국에는 A, B, C로 꺾이나, 또는 A, B, C로 꺾이나, 이 B가, 이 올라가는 이 반동의 폭이 116에서 118이냐, 또는 113K까지 올라오고 나서 하락하냐, 그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113K를 고점으로 하락을 시작하냐, 116에서 118K 고점을 기준으로 하락하냐, 결국에는 어디까지? 대폭락 나온다, 결국에는 하락한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99에서 100K까지 결국에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테더 차트 가서 보면 명백하게 세력들이 여기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티가 너무 납니다. 티가 오지게 난다. 어디? 4.38%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여기서 물량 받고 올렸죠. 여기서 물량 받고 올렸습니다. 또 여기서 물량 받고 반등이 나오네. 또 전에 있던 이렇게 뚫렸지만 꼬리를 말아주고 재차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테더로 봤을 때는 4.38 기준으로 여기가 안 뚫린다면은 테더는 크게 올라갈 것이요, 4.38 기준으로 뚫린다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더는 확실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테더는 확실하게 기준이 있다. 어떤 식으로? 테더는 4.38% 기준으로 어때요? 뚫리냐? 5알 안 뚫리냐? 이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뚫린다면, 테더가 뚫린다면 하방으로, 어디? 하방으로 뚫린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대상승이 나오겠죠. 부장이 나오겠고, 테더가 어때요? 하방으로 뚫리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대폭락 나오겠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테더와 비트코인은 반대로 흘러가니까. 테더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테더는 반대로 하락합니다.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세력들이 받아주고 올렸고, 받아주고 반등 나왔고, 또 뚫리는 척 하면서 또 받아주고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결국에는 본인님 4-5 법칙에 의해서 결국 여기 뚫리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뚫릴 수 있다. 재차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뚫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어 놓을게요. 만약에 재차 4.38% 구간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뚫을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왜? 4-5 법칙에 의해서 4-5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재차 내려온다면 뚫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뚫릴 거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 받아주고 올렸죠. 두 번째 받아주고 올렸습니다. 세 번째 받아주고 반등 나왔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차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다섯 번째가 돼가지고
테더는 대폭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대폭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지금 ABC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1, 2, 3, 4, 5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다. 올라가는 추세고, 테더가 만약에 재차 4.38%까지 재차 내려온다면, 얘가 재차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때는 4-5 법칙에 의해서 5번 두드리는 거니까 5번째 저항선을 터치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하방으로 크게 뚫리면서 비트코인은 대상승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테더가 상승하는, 반등이 나오는 형태다, 그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더리움 넘어가면은 좋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딱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잘 보세요. 여기 한번, 그죠? 고점 한번, 그죠? 저점 두 번이라 칠게요.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저점, 아니다, 이게 한 번 서로, 그죠? 그리고 또 얘가 내려왔으니까 여기 두 번째 치고, 그리고 또 올라갔으니까, 그죠? 세 번째 칠게요. 왜?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재차 내려왔죠? 4번, 5번, 그죠?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때 고점 부근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은 세 번. 근데 저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명백하게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어느 구간, 이 구간 하방을 더 많이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상단선보다는 하단선을 더 많이 두드리고 있다. 결국에는 어때요? 상단선으로 갈 확률보다는 어디? 하단선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왜? 하단선을 더 두드리니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쪽에 뚫리고 하방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두드리는 쪽으로 뚫린다 이겁니다. 얘가 상방을 계속 쳤으면, 무수히 상방을 계속 쳤으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하방. 지금도 하방이 더 가깝죠? 지금도 하방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은 하방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떤 식으로? 이더리움은 하방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하방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대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에이다는 이렇게 박스권이고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더리움 말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박스권 뚫고 올라왔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항, 결국에는 이 밑에 저항보다는 결국에는 이 위에 저항을 더 많이 치니까 상방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결국엔 더 많이 두드리는 쪽으로 올라간다, 흘러가게 된다. 여기 이 하단선보다는 상단선을 더 많이 쳤잖아요. 결국에는 상방으로 뚫었다. 근데 에이다도 썩 좋지 않게 보는 게 여기 이 초록색 저항선, 여기를 뚫어줬는데 재차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에이다도 결국에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 에이다도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이다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갈 것이다. 당연히 이더리움보다는 하락률이 조금 더 방어가 되겠죠.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더 방어가 된다. 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첫 박는 경우가 되니까, 에이다는 어떤 식으로 여기를 뚫고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거랑 그냥 여기서 하락하는 거랑, 한마디로 이 하락률이, 이 조정에 대한 버티는 방어세가 좀 다를 거다. 이더리움보다는 한마디로 에이다가 더 방어력이 좋다. 조정이 온다면 이더리움보다는 에이다가 더 방어력이 현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더리움이든 에이다는 결국에는 하방으로 갈 거다 보고 있어요. 왜? 복리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이
99에서 100K까지 하락하는데 미쳤다고 뭐 에이다 혼자 날뛰겠습니까? 미쳤다고 에이다가 뭐 한 30%, 40%, 50%, 100%, 2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왜? 비트코인이 99, 100K 찍었을 때는 그만큼 어때요? 세력들은 조정을 주겠다. 코인 시장 전반에 걸쳐서 조정을 한번 주겠다라는 시그널, 신호니까 결국에는 뭐 이더리움이든 에이다든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는가? 나스닥 보면은 날봉입니다. 나스닥이고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인데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월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가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반응한다. 한 발 더 빠르게 반응한다.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불장이 온다면 코인이 먼저 온다. 반대로 조정이 온다면 코인이 먼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가에 이런 말이 있다. 미국 주식보다는 뭐 몇 주 또는 한 달 이상 더 빠른 게 코인 시장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서 나스닥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을 거고, 비트코인이 불장으로 먼저 날아오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수혜를 받는 게 미국 주식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날아간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이 날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조정이 오고, 불장이 온다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먼저 불장이 온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가에. 그래서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 지금 확연하게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124K를 찍고 몇 날 며칠을 거의 한 2주 이상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나스닥은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연일 신고점. 뭐 S&P 500, 나스닥은 미국 주식은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나스닥과 비트코인 차트 보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얘는 쌍고점 찍고 떨어졌잖아요. 나스닥은 지금 봤을 때 이게 뭐 쌍고점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뭐 쌍고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쌍고점을 찍고 떨어지려고 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미 쌍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진행 중, 조정 ing 현재 진행 중, 조정이 현재 진행 중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다가 결국에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월가에 이런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마디로 코인 시장이 나스닥 미국 주식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인다. 불장이든 조정이든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되게 많이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많이 움직인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는 9월 17일날 이때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9월 17일이 되면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폭락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된다면 악재로 작용해서 대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왜? 만약에 금리 인하하고 더 올라가잖아요. 완전 버블이에요. 버블. 이 정도는 버블입니다.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조정, 이 말이 돼요? 2025년 4월부터 그냥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계속? 이게 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 모르겠어요. 저도 AI 버블인지. 근데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비트코인은 문제 없다. 근데 나스닥은 완전 반대로 올라가요. 거의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이제 연일 갱신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신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까요. 나스닥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결국에는 9월 17일날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이 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된다? 소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폭락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폭락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 A, B, C 하락이 딱 들어맞다. 한마디로 복리의 시나리오가 딱 들어맞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날 금리 인하하면서 대폭락 나오면은 뭐 대략 99에서 100K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저는 남은 현금을 다 박을 것 같아요. 남은 현금을 좀 다 박을 것 같다. 그래서 A단은 아직도 물려있다. 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분할로 지금 롱 물량을 모아간다. 한마디로 저는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점에 한 25% 들어가고 그리고 또 떨어졌을 때 또 25% 들어가고 또 25%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뭐 한 100K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서 90K, 99K, 100K 밑으로 앞자리 9자 보러 가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것 같아요. 베팅할 것 같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선물 롱 포지션이든 그때는 진짜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K 또는 99K까지 하락을 한다. 그때는 쫄지 말고 오히려 더 좋구나.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99에서 또는 100K까지 하락을 한다면 공격적으로 매집을 할 것이다. 왜? 마지막 불장, 마지막 피날레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불장, 마지막 피날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99, 100K까지 하락한다면 공격적으로 물량을 모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즌 끝난 거 아니냐, 시즌 종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때요? 돈 다 빼고 은행에 돈 넣는 게 맞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즌 종료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다. 섣부르다. 왜? 금리 인하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시즌 종료가 된다? 말이 안 된다고요.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어때요? 그 유동성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한 후에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으로 어때요? 마지막 최고점 피날레가 터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상승, 마지막 피날레가 터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유동성이 어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고 그렇게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 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나스닥과 비트코인 그 다음에 9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좀 복리 뇌피셜 복리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인은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에이다도 테더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떻게 움직일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생각하는 기준 잘 참고하셔서 복리 의견에 동의하든 복리 의견에 반대하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고 여러분들 선택으로 인해서 돈을 벌거나 돈을 잃을 수 있으니까 항상 복리 유튜브 복리 영상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5년 9월 10일 오전 10시 15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